이혼하자. 짧고 단호한 선언이었다. 숨 고를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냉정한 목소리. 눈을 피하지 않고 내뱉는 그녀의 말은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사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무능하다며 조롱하던 남편이 어떤 얼굴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 진실이 드러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이야기는 단순한 파탄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도 차갑고 치밀하며 무엇보다도 통쾌하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겪은 그날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47, 이름은 강대현이다. 서울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벽 6시면 눈이 저절로 떠진다. 아내가 출근 준비로 분주히 화장을 고치고 옷을 고르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반찬통을 챙기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세탁기를 돌렸다. 누가 보면 전업주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손에 익은 모습이었다. 주연은 현관문을 닫기 직전 늘 하던 소리를 남겼다. 바닥 먼지 좀 치워. 살림을 한다는 게 맞긴 해?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에서 작은 무언가가 쿵 하고 잠겨버렸다. 집이 고요해지면 나는 커피를 내려 창가에 섰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차들의 불빛이 줄지어 이어졌고 그 빛을 바라보는 내 눈에는 언제나 말로 꺼낼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점심 무렵 나는 구청 평생교육센터로 향하곤 했다. 늘 내 옆자리를 지키던 퇴직 교사 양 선생이 말했다. 대연아, 넌 속이 깊다. 겉으론 묵묵하지만 속에 복이 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웃음은 오래전에 금이 가버렸으니까. 해가 기울 무렵 주연이 현관문을 세게 닫고 들어왔다. 그 소리와 함께 잔소리가 터졌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널렸잖아. 청소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거울은 얼룩투성이인데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남편이란 게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내뱉었다. 미안하다. 다음엔 더 잘해볼게. 그 이상의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저녁 식탁 앞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마주하면서도 주연은 불평을 이어갔다. 이 나물은 짜고 밥은 설익었어. 손맛이 하나도 없네. 옆집 남편은 주말마다 스테이크도 굽는다던데. 넌 고작 이게 다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은 늘 마음속에서 맴돌았지만 끝내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치거나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거실에서는 또다시 주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에어컨은 왜 켜놔? 전기세 생각은 안 해. 정말 살림 개념이 없어. 그 일상은 끝이 없었다. 나는 침묵을 택했고 주연의 말투는 날카로워지기만 했다. 내 눈빛 속에서 가끔 스쳐 지나가던 낯선 감정을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전히 조용히 내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현관문이 쾅 닫히더니 평소보다 훨씬 험악한 표정의 주연이 거실로 성큼 들어왔다. 여보, 앉아. 할 말 있어.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대화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이혼하자. 짧고 단호한 선언. 숨을 고를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였다.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아. 주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연습해 온 대사처럼 흔들림 없는 태도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감한 결말이었다. 갑작스럽다고? 난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은 날 남편으로 본 적 없잖아. 돈도 못 번다, 살림도 못한다. 모든 걸 혼자 떠안는다고 매일같이 쏟아냈지. 주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날카롭게 나를 세웠다. 다른 남편들 좀 봐. 다들 능력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잖아.
근데 넌 뭐야?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친구들 모임에서 난 할 말조차 없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뒤에서 놀란 목소리가 따라왔다. 뭐 하는 거야?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깔끔히 정리해둔 서류철 속에서 한 묶음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걸 보라는 거야. 주연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건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협의이혼 확인 통지서였다. 날짜와 확인 도장이 선명했고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함께 묶여 있었다. 뭐야 이게? 언제 준비한 거야? 한 달 전쯤. 당신이 언젠가 이 말을 꺼낼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미소도 화도 짓지 않았다. 만류하길 바랐어. 왜? 당신도 날 싫어했고 나 역시 지겨웠으니까. 지겨웠다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견디며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나도 사람이다. 주연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표정을 고쳐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더 좋네. 복잡하게 끌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언제 나갈 거야? 이번 주말까지. 그녀가 집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했을 때도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해. 너무 담담한 내 태도에 그녀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안도하는 듯 보였다. 복잡한 싸움 없이 이혼이 성사될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가방을 열어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노트북, 서류 한 묶음을 챙겼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왔고 주연은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자유다. 더 나은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자유라는 말 뒤에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서류철을 닫던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은 예정된 길이었다. 문을 닫고 나설 때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연은 이혼을 마친 그날 밤부터 후련함을 느끼고 있었다. 무능한 남편의 그림자가 지워졌다고, 자신을 얽매던 족쇄가 벗겨졌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 곁에는 이미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회사 영업팀의 후배, 나이 40의 민수. 주연보다 5살 어렸고 뛰어난 영업 실적 덕분에 회사 안팎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몇 달 전부터 은밀히 이어졌다. 야근 뒤 총담의 한 프라이빗 바에서 처음 술잔을 부딪힌 순간 대화는 자연스레 길어졌고 늦은 밤 통화와 스치는 손길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선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이미 마음은 넘어선 지 오래였다. 누나, 이제 진짜 자유네요. 민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곧장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주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전고 능력 있는 남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이 솟구쳤다. 남편분 많이 속상해하시진 않았어요? 속상하긴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도망치더라.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들의 웃음은 마치 나를 조롱이라도 하듯 가볍게 울려 퍼졌다. 주연에게 나는 이제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진 과거일 뿐이었다. 회사에서도 그녀는 이혼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점심 식당에서 동료들이 묻자 주저 없이 대답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이랑은 못 살겠더라.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웠어. 그래도 오래 버틴 거네요. 정말 인생 낭비였지. 나도 한심하다 싶어.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과장되었고 동료들은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간 나는 구청 평생교육센터에서 양 선생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이혼했다고? 대연아, 그래도 부부인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양 선생은 내 태도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한강뷰 서비스드 레지던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넓진 않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불빛은 오래 묵은 그림자를 걷어내는 듯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힘을 감춰왔는지 보여줄 시간이다. 그 시각 주연은 민수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다. 오빠, 이제야 숨이 트인다.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도 고생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웃음소리.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시간이죠. 그들의 목소리가 밝아질수록 나는 더 차갑게 다음 술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주연과 민수는 청담의 한바구석에서 잔을 부딪히며 그렇게 속삭였다. 둘의 대화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결혼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들의 웃음 속엔 달콤한 자만심이 배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진 내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를.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남이 아닌 여의도의 고급 주상복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실 앞을 지나자 직원이 반드시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지내게 될 것 같네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주연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무능하다 조롱하던 남편이 이런 곳에서 이름을 불리며 인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30층에서 열렸다. 내 앞에 펼쳐진 현관은 오랫동안 내 손으로 관리해온 내 집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넓은 마루와 정제된 가구들이 고요히 나를 맞았다. 벽면 가득한 창 너머로는 한강과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십억 원의 가치가 매겨진 이 펜트하우스는 진정한 나의 공간이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내린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강대현입니다. 아, 강 회계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혼 절차는 무사히 끝났습니까? 네, 어제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에 사무실로 오시죠.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나는 서재로 향했다. 정갈하게 꽂힌 파일들 사이에서 한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첫 장은 통장 사본이었다. 잔고는 15억 원. 그것도 여러 계좌 중 하나에 불과했다. 나는 과거 이름난 회계사였다. 대기업의 재무자문을 맡았고 개인 투자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불려온 자산은 이미 100억에 육박했다. 결혼 후 아내의 권유로 일을 내려놓았지만 자산관리만큼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 나는 묵묵히 부를 키워온 것이다. 서랍 속 다른 봉투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강남의 오피스텔 5채, 지방의 상가 2채. 서류를 넘길 때마다 내 이름이 선명히 반복되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속삭였다. 주연은 끝내 내가 무능하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진실은 곧 드러날 거다. 왜 그토록 숨겨왔을까? 어쩌면 나는 사랑을 시험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건 조롱과 무시뿐이었다. 이제 내게는 하나의 계획이 있었다. 참아온 세월에 대한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 그때 전화가 울렸다. 양 선생이었다. 대연아, 괜찮니? 어디서 지내는 거야?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밥은 챙겨 먹고 있지? 네,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내 목소리에 담긴 차분함만으로도 안심하는 듯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강 위로 스쳐가는 바람은 어제와 달랐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양 선생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남았다. 고맙습니다. 나는 낮게 대답하고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거대한 바둑판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다음 술을 놓을 시간이었다. 이혼 후 일주일, 주연은 민수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모델하우스를 찾아다니며 미래를 그렸고 나라는 존재에는 아예 과거라는 이름표를 붙여버렸다. 그러던 어느 저녁 거실 TV를 켜둔 주연은 화면을 보다가 몸을 굳혔다. 속보입니다. 오랫동안 익명으로 기부해 오던 인물이 오늘 신원을 공개하며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카메라는 기자회견장을 비췄다. 무대 한가운데 선 사람.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주연은 눈을 비볐다. 틀림없이 나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전혀 달랐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등허리를 곧게 세운 채 마이크 앞에 선 나는 더 이상 움츠린 남편이 아니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기부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자신 있었다. 주연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조용히 고개 숙이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내 이름을 쳐넣었다. 강대현 기부. 순식간에 수십 건의 기사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주연의 손끝이 떨렸다. 결혼 전부터 내가 꾸준히 거액을 기부해왔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 전 남편 돈이 엄청 많아. 방금 뉴스에 나왔어.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뭐라고? 누나는 늘 무능하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었어. 나도 몰랐어. 민수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이라면 왜 그렇게 숨기고 살았을까? 나도 모르겠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주연은 결국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읽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 뭐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불안이 서서히 스며들며 그녀의 가슴을 죄어왔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 손해를 본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짙어졌다. 다시 기사를 검색하던 주연은 더 놀라운 사실과 마주했다. 내가 과거 대기업들의 재무 컨설턴트를 맡았던 유명한 회계사였다는 것.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 재산을 함께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주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울분을 토했다. 언니, 나 진짜 바보였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내 전 남편 돈이 엄청 많았어. 근데 난 끝내 몰랐어. 뭐라고? 그럼 도대체 왜 이혼한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텅 빈 웃음만 새어나왔다. 내가 봐도 진짜 후회된다. 주연은 억울함을 토해냈지만 친구의 반응은 냉정했다. 그래도 이미 이혼했잖아. 어쩔 수 없지. 그 말에도 주연은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다시 손에 넣을 방법이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 속 뉴스 영상을 반복해 재생하며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 있게 마이크 앞에 선 남자.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왔는지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한편 나는 서재에 앉아 조용히 모니터를 켰다. 파일을 정리하고 자료를 검토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해볼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순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첫 번째 표적은 민수였다. 나는 회사 내부 자료와 회계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과거 컨설턴트 시절에 쌓은 인맥을 활용하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몇 시간 만에 수상한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영업비 처리 내역, 거래처 접대비 명세. 그 안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짜 영수증들이 있었다. 금액은 결코 가렵지 않았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미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았다. 영수증 사본, 거래 내역, 계좌 추적 파일. 빠져나갈 구멍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 다음은 주연 차례였다. 그녀의 근무 태도, 동료들과의 불화, 그리고 민수와의 은밀한 관계.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진, 퇴근길에 나란히 걷는 장면, 어깨를 스치듯 붙인 모습, 몇몇 동료들의 증언까지. 회사 규정에 따르면 이해상충, 미신고와 상하관계 윤리 위반은 중징계 사유였다. 며칠 뒤 나는 봉투 2개를 준비해 익명으로 보냈다. 첫 번째는 감사팀 앞으로 민수의 횡령 증거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두 번째는 인사팀 앞으로 주연과 민수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진과 증언, 그리고 규정 조항까지 정리해 두었다. 봉투를 붙이고 돌아온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시간이 드디어 내 편이 되었다. 그 시각 주연은 여전히 내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왜 안 받아?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문자도 그대로 읽히지 않았다. 불안은 점점 그녀의 목을 죄어왔다. 한때 나를 무시하던 그날들과는 달리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공포가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사무실 스피커에서 차갑게 울려 퍼진 목소리. 민수 씨, 감사실로 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민수는 불려 들어갔다. 무슨 일입니까?
감사팀 직원이 서류철을 내밀었다. 영업비 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증거는 이미 완벽했다. 가짜 영수증, 거래처 확인서, 계좌 추적 내역까지. 이 영수증들은 뭡니까? 거래처에 확인해보니 전부 허위더군요. 민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가 철저히 감췄다고 믿었던 치부가 단숨에 세상 위로 끌려 올라오고 있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감사팀 직원은 냉정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보입니다. 계좌 추적 결과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민수는 결국 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잠시 뒤 또 다른 호출이 울렸다. 주연 씨도 와주세요. 민수 씨와의 관계에 대해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주연은 감사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차가운 통보를 들었다. 상하관계에서의 사적 연애는 회사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더구나 기혼자와의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저 이혼했는데요. 이혼 신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제서야 주연은 깨달았다. 민수와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아직 이혼 전이었다는 사실을. 규정 위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판정은 내려졌다. 민수는 해고, 주연은 정직.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허탈한 얼굴로 마주 앉았다.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걸까? 모르겠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범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시각 창가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둔 수는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주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직 처분으로 자리까지 잃은 데다 민수마저 그녀 곁을 떠나려 했기 때문이다. 누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누나 때문에 저도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주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뭐야? 사랑한다고, 함께하자고 했잖아. 민수는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내뱉었다. 그건 상황이 좋을 때 얘기였어요. 그 말과 함께 민수는 그녀를 떠났다. 직장도 잃고 연인도 잃은 주연은 혼자 방 안에 주저앉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유와 새 출발을 꿈꾸던 자신이 지금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머리를 감싸쥔 채 중얼거렸지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반지하 방 천장에 드리운 형광등 불빛이 어둡게 깜빡였다. 주연은 값싼 편의점 도시락을 풀어놓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넘기지 못했다. 책상 위엔 아직 치우지 않은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무엇을 해도 공허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눈동자는 텅 비어갔다. 반대로 나는 서재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한 판의 바둑처럼 오래 기다린 수가 정확히 들어맞은 순간 분노나 고성이 필요하지 않았다. 차갑고 정밀한 수만이 상대를 무너뜨렸다. 며칠 사이 포털 기사에는 민수와 주연의 이름이 익명으로 오르내렸다. 횡령으로 잘린 영업사원, 불륜으로 정직 처분된 직원. 댓글창에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결국 제 발로 무덤을 판 거네. 남의 가정을 깨고 얻은 게 뭐지? 자리와 미래 다 날렸잖아. 주연은 차마 핸드폰을 켤 수조차 없었다. 민수는 마지막 날 사무실을 떠나며 책상을 정리했다. 박스에 담긴 인형 하나와 컵, 서류 몇 장. 동료들은 눈을 피하거나 짧게 혀를 찼다. 주연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자신도 곧 같은 시선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민수가 떠난 뒤 주연은 원룸 한 구석에 주저앉았다. 어제까지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오늘은 적처럼 등을 돌렸다. 자유라고 믿었는데 결국 족쇄는 내가 스스로 찬 거였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며칠 뒤 또다시 TV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0년간 꾸준히 익명으로 기부를 이어온 강대현 씨입니다. 화면 속나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주연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알던 무기력한 사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대현입니다. 나는 스튜디오 조명을 마주하며 차분히 인사를 건넸다. 앵커가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오랫동안 익명으로 기부를 이어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시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었고 조용히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랑받지 못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를 더 사랑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내 이름으로 당당히 살고 싶어 나왔습니다. 앵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혹시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네, 제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순간 주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TV 속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무능한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한 것이다. 그 시각 거실 소파에 홀로 앉은 주연은 눈가를 적시고 있었다. 화면 속 당당한 남자가 자신이 버린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인터뷰는 이어졌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능 기부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회계와 재무관리 교육을 무료로 열 생각입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시금 렌즈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주연은 한동안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시하고 조롱하던 남편이 세상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서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주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과거를 정리했으니까. 곧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런 훌륭한 남편을 차버리다니 제정신인가? 돈 많고 성실한 사람을 두고 결국 후회만 남겠네. 사람들의 시선은 곧장 주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정조차 받을 수 없었다. 유명한 기부자의 전 아내라는 꼬리표는 동정이 아니라 조롱의 낙인이 되어버렸다.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회사 익명 앱 블라인드마다 그녀를 겨누는 댓글이 쏟아졌다. 남편 잘못 만나서 힘들다더니 결국 본인 욕심 때문에 망했네. 그 글을 몰래 읽은 주연은 새벽 내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지 못했다. 노량진 반지하 원룸.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벽지, 창밖으로는 지하철 굉음이 울렸다. 그 좁은 방에서 주연은 콜센터에 다녀오고 가끔 지하철 출구 앞에서 전단을 나누며 하루를 버텼다. 복직은 했지만 자리만 유지하는 것일 뿐 누구도 그녀를 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점심시간마다 흘러들어오는 동료들의 시선, 낮게 웃으며 주고받는 수군거림. 그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나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 위에 서 있었다. 구청 평생교육센터의 강의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오늘은 전화금융 사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말에 메모를 하던 한 노인이 손을 번쩍 들었다. 아이고, 덕분에 속을 뻔한 걸 막을 수 있겠구먼. 정말 고맙네. 그 순간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느꼈다. 저녁이 되면 나는 한강변 산책로를 걸었다. 같은 시간 어딘가에서 주연은 반지하 방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마주했고 그녀는 노란 전구 아래 그림자를 마주했다. 같은 시각, 전혀 다른 두 삶.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과거를 떠올리면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았다. 결혼 초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웃으며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나를 남편이 아니라 짐으로만 여겼다. 그 무게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내 어깨는 더 가벼워졌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두었다. 어르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언젠가는 재단을 세워 서민 가계부를 체계적으로 돕는 일. 이번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내 다짐은 더 단단해졌다. 한편 주연은 끝내 민수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번호는 차단돼 있었다. 원룸 집세는 올라갔고 친정 식구들조차 연락을 피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든 나에게 문자를 보내보았지만 나는 읽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건 내 무관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고 그녀는 내 인생에서 단지 지난 페이지였을 뿐이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그런 남편을 버리다니 바보 같은 선택이지.
돈 많고 성실한 사람 곁을 지키기 힘들었을까? 나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세상은 알아서 평가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능력과 이름으로 인정받는 삶. 센터를 나서 한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로서 사는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걸음을 옮기며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들이 떠올랐다. 결혼 생활이 모두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함께 웃던 순간도 있었고 서로를 의지하던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주연도 나름 힘들었겠지. 그래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이제 내 안에는 원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이혼을 통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에 감싸쥐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다. 재능 기부를 더 확대해 더 많은 이웃을 돕고 장차는 재단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 이번에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일부만 선택해 응했다. 너무 유명해지는 건 바라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는 것이 내 방식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가에 섰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은 더 단단히 다가왔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일기를 펼쳤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드디어 내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간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구청 강의실에서 회계 수업에 집중하던 어르신들의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간다는 것. 이토록 값진 줄은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다.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주연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힘들겠지만 그것 또한 새로운 시작이겠지. 만약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살아왔다면 더 좋았을까?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옳았다. 한편 주연은 노량진의 반지하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정직 처분 뒤 가까스로 복직했지만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동료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고 승진의 길도 완전히 닫혀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TV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칠 때마다 주연의 가슴은 저릿하게 무너져 내렸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일기에 마지막 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지금은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앞으로도 겸손하되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리라. 창밖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마치 새로운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듯했다. 그 길 위에 나는 내 발걸음을 남기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